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먼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고구려와 백제, 신라 3국이 통일되는 그런 모습을 좀 살펴봤어요. 의외로 삼국을 통일한 건 우리 제일 늦게 발전을 일으켰던 바로 신라였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백제와 또 고구려가 점점 자신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잖아.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김유신과 또 김춘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신라를 이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자, 그들이 바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 당나라였죠. 이 김순수와 김유신은요, 우리 이런 강한 백제나 고구려를 견제해줄, 그리고 우리 신라와 힘을 합쳐줄 아주 강한 세력을 원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구려를 찾아갔다가 고구려가 거절을 하니까 결국에는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당 동맹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고요. 이 나당 동맹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아마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백제나 고구려 같은 이 위협적인 세력을 조금 견제도 하고 또 반대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테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부터 이제 세력을 견주고 있는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 당나라와 이 신라의 연합군의 어떤 희생양이 된 것이 바로 백제죠. 그래서 이 백제를 물리친 이 나당 동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주 강한 이 고구려까지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라가 이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와, 이 두 국가 전부 다 목표를 이뤘잖아. 그러면 이제 쿨하게 안녕 하고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아마도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가 삼국 통일이었던 것 같은데 당나라는 고구려만 견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봐요. 최종 목표는 한반도였던 거죠. 신라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지. 그래서 당나라는 이 신라와의 어떤 동맹을 깨고 끝까지 이 한반도를 삼키기 위해서 이제 반대로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너무 다행인 건 이 신라가 이런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침내 한반도를 통일하고 이제 이 통일 신라가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런 삼국 통일을 두고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자,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평가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 즉 고구려와 백제를 꺾고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으니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평가, 즉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무래도 신라가 혼자서 통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라는 외국 세력의 힘을 빌렸으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넓었던 고구려의 영토를 전부 다 통일하지 못하고 그 일부만 결국에는 통일을 하게 됐으니 상당히 아쉽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두 가지 모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오늘의 이제 결국에는 메인 주인공은 누구냐? 복습이 되게 길었어. 근데 이걸 위한 거야, 얘들아.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라고 하는 국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낯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봤을 수도 있거든? 그도 그럴 게, 발해라는 국가는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화책이든, 아니면 뭐, 드라마든, 뭐, 영화든, 사실, 뭐 이제 되게 우리가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기에 쉬운 국가가 아닌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 접하기도 조금 어려워. 하지만 이 발해도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역사이니까 꼭 이번 시간에 잘 이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 발해는 얘들아 이제 누가 세운 국가냐면 바로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국가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고구려의 유민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통일을 했을 때 신라가 고구려의 땅을 모두 흡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의 북쪽에 있었던 이제 고구려 백성들은 오갈 데가 많이 없어졌어.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나라를 잃고 이제 당나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고구려 유민, 즉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유민을 써서 고구려 유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 누가? 대조영이요. 특히 이 대조영의 아버지는요, 걸걸중상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걸걸중상이 그때 당시에 이 당나라에 끌려갔던 이제 고구려 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당시에 그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막 한데 모아놓지는 않았거든? 한 대 모아놓으면 다 같이 모여서 막, 당나라 타도 운동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옛 고구려를 다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막 저항 운동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이제 다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이렇게 살게 했어. 근데 그 중에서도 걸걸중상은 이제 요하 지방에서 사는 그런 고구려 유민이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다시 고구려의 옛 영광을 되찾고 또 이런 당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걸걸중상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구려 유민 그리고 플러스 말갈 민족까지 합쳐져서 적극적으로 당나라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걸? 그 과정에서 이 걸걸중상이 이제 죽은 거야, 얘들아. 근데 이런 아버지의 과업을 물려받은 게 바로 대조영이야. 그래서 이 대조영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고구려 유민과 또 말갈 민족을 이끌고 점점 이제 당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당연히 이 당나라에서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제 추격대도 보내고 했는데 이 대조영이요 아주 결정적으로 당나라 군사를 이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천문령 전투야. 선생님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천문령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에 대한 기록은 아주 안타깝게도 막 자세하게 남아있지는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대조영과 그 대조영을 따르던 무리가 아주 크게 승리를 했고요. 마침내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발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당나라가 뭐 이런 발해의 존재를 결국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발해가 점점 힘이 세지고 당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점점 커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당나라도 이 발해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얘들아 이 남쪽에는 결국에는 통일신라가 있다면 북쪽에는 발해라고 있는 나라가 있는 남북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국한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통일신라 시대라기보다는 남북국 시대, 남쪽에도 또 북쪽에도 국가가 있다라는 거를 꼭 같이 기억을 해두면서 오늘의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은요, 얘들아,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공은 짐작했다시피 대조영입니다.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발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는지 잘 나타나 있으니까 좀 꼼꼼히 읽고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발의 위치가 아무래도 굉장히 위쪽에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국가들이 자기네 역사라고 좀 우기고 있는 경향이 있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해를 우리의 역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거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잊지 말고 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까지 미리 예습을 좀 해오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얘들아. 오늘도 영상 보고 또 책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